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 간부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면서 입을 열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훈련 중이었고 북한 관련 문제로 알았다고 밝혔고요. 뉴스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고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모든 작전 지시는 자신이 했다며 부하들은 피해자라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군과 경찰의 양심선언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와 탄핵 전국 상황, 경향신문 정치부 박용화 기자로부터 들어보고요. 지역 소식 뉴스 브리핑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털어불어도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전국이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회는 혼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에 앞서서 정치권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국회 상황을 지역 언론을 응원하는 진보 언론 경향신문 정치부 박용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은 주말 내내 지금 국회에 계속 출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직접 보셨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 당일 사실 이 현장에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집결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곳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대행진에는 오후 4시 40분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네. 거리에는 당시 이제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부터 형광봉을 든 학생들까지 여러 참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제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를 다 하나씩 이제 두르시고 손팻말까지 또 준비하시고 여의도 곳곳을 좀 메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인파가 워낙 몰리다 보니 이제 국회 이사당역과 여의도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시에 출근하던 기자들조차 현장에 나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네. 또 이제 국회의사당역에서 서자 서강대교 남단 구간 등 국회 대로도 전면 통제되다 보니까 걸어서 서강대교를 건너서 국회로 향하는 그런 인파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날 모일 시민들 중에는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추이의 사태에 분노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다만 집회는 좀 유쾌하게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특히 20대 시민들은 야광봉 흔들고 아이돌 그룹 음악에 맞춰서 탄핵을 외치기도 했는데요. 네. 저도 밤늦게 11시쯤 퇴근했지만 당시에도 이제 국회 앞이 형형색색 불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마치 콘서트장 같은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분노하면서 나왔지만 웃으면서 싸우겠다. 또 이런 취지라고 또 입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저도 떼창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집회 치고는 분위기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회 상황 저희도 뉴스로 봤지만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당시 이제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7일 저녁에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제적위원 300명 중 195명이 포결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 김상우, 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고요. 예.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제적위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요.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했고요.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개표도 하지 못하다 보니 의사봉을 두드리는 우원식 의장의 표정에도 굉장한 참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부터 투표결 참여 여부를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불참으로 당론을 정했고 대부분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는 본회의장에서 하나둘 퇴장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이름을 하나씩 부르다 보니까 국회를 다니는 기자들도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씩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앞에 모여있던 참석자들도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시민들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 구호를 연달아 외쳤고요. 일부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한참 뒤까지 남아서 국회 주변을 둘러싼 채 국민의힘을 지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또 한참 동안 국회 그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사실 이 회의 전에도 어떤 국민의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표결을 좀 장기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긴 했는데요. 예. 실제로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하자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예. 이에 따라 7일 밤 12시까지는 사실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에 우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오후 6시 18분 시작부터 3시간 만인 9시 22분에야 종료됐습니다. 네. 우 의장이 시간을 준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이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놀라서 이게 좀 탄성을 이제 내지르면서 네. 또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신 분이 국민의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인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당의 방침과 달리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고요. 김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서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혜지 의원은 후에 인터뷰에서 찬성을 했다라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계엄 당시에도 본인이 이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다고도 얘기했는데 당시 이제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는 하지만 이제 이 두 분 이외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까지 합하면 총 3명이죠. 네. 이분들 이후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도중 의원 총회를 열어서 개별 의원들의 투표를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경향신문 일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던 국민의힘 105명 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일면에 새긴 건데 참 의미 있는 편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기록해두고 싶다. 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또 국무총리와 주의회 회동 정례화로 민생 안정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정 안정에 야당은 빠져 있군요. 예, 한 대표와 한 총리는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 한 총리와의 주 1회 이상의 회동 등을 약속하며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에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예산안 통과 협조를 구하며 한미동맹 유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은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요.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나 야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들은 한 대표를 정부 운영 주체로 뽑은 적이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기업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는데요. 그 역시 정부 운영 주체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차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예. 이 대표는 특히 한 대표를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이 대표는 현재 남은 선택지는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14일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여야가 어떤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민주당은 현재로선 여권의 당정 공동 국정 운영에 협력할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탄핵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새로 임시국회를 열고 또다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11일쯤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 시한이 끝날 무렵인 14일쯤 표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일주일 단위로 무한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향후 상황 변화는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당분간 국민의힘의 탄핵안 부결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내부 고심이 깊어지면 탄핵안 투표회의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 대한 물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한 대표가 지난 탄핵 표결 직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다시 탄핵을 반대했기에 야권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인데요. 예.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전향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양측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탄핵안 처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현재 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 상태로서는 아직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용화 기자를 통해 국회 상황 또 주말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 뉴스 정리해보는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치권 소식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는 전남 동부권 지역 지자체와 또 주민들의 주말 반응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차범준 GBS 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탄핵 표결 무산 이후에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집회와 또 지자체 입장 발표가 이어졌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 무산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저녁 국회의 탄핵 시도가 무산되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및 구속 요구에 대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지자체장들의 비난 성명과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진행되자 전남 동부권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당원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탄핵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국회의 탄핵이 무산되자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수 시민 비상행동은 일요일인 8일 신기동 부영 3차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순천 시민행동도 지난 7일 국회 앞 상경투쟁을 전개한 데 이어 일요일인 8일에는 순천 YMCA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광양 시민들도 토요일 국회 앞 시위 참석에 이어 윤석열의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집회에 이어서 지자체장들의 입장 표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죠. 네, 토요일인 저녁 이 국회의 탄핵 표결이 무산되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하다며 소신 투표를 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음 기회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 추가적인 탄핵 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네. 지난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정기명 여수시장 역시 곧바로 토요일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이 부결돼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다며 국가적 비상 상황이 끝날 때까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탄핵안이 부결되자 이 정인화 광양시장도 8일 시민협조문을 통해 탄핵 부결로 시민들의 허탈감이 깊어만 가고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며 광양시 공직자들은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 질서 유지와 안녕을 위해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한덕수 총리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의 체포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촛불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집회를 통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국가 비상 상황에 맞게 시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광양 소식인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광양시 중마동 중동선거구 현역시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어요. 네, 최근 대법원이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광양시 다선거구인 중마동과 중동이 포함된 이 선거구에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은 최근 해당 시의원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신영식 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및 아내와 공모해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이를 회계 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예. 해당 시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혐의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선거법상 재선거 요인이 발생하면 선관위가 선거일을 확정하게 되는데 법에 따르면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요? 네, 광양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진행자님 말씀대로 상반기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만큼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인 4월 2일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 재선거 일정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1월 19일까지고 본 후보 등록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3월 20일부터 시작되고 사전 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내년 광양시 중마동 중동선거구에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자로는 정민기 전 시의원과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윤수 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직 시의원의 직위 상실로 치러지는 재선거 비용은 광양시가 부담해야 하고 예상 선거 비용은 2억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시작합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두 분을 동시에 연결해서 상호 소통하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회 분위기에 더해서 총평 먼저 천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미치광이 짓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의 큰 축을 담당하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내란 동조 정당, 반헌법적 정당이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물론 그 안에서도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또 김상호 의원 같이 용기 내주신 몇 분이 계셨지만은 너무 적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8명이 아니라 8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용기 내고 헌법 질서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 내부 기류라든지 본회의장 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다들 참담한 심정이었죠. 사실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또 김건희 방탄만 하고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참 정말 서글픈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을 다 끌고 나가가지고 개별 의원들의 투표를 사실상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까지 가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지만 다들 이번에 탄핵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논리로 완강하게 여당에서도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서 의원님은 주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전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 2개를 결정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속히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워딩을 한 바람에 예.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기대가 생겼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불어닥쳤던 배신자 논란을 경험한 국민의힘은 섣불리 탄핵 가결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정치 신념과는 무관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인데 국민 일반으로부터의 비난보다는 적극적 지지층의 비난을 더 두려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판단은 결국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거고 역사에 오명을 남길 잘못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계엄 선포 과정, 병력 동원 등에 있어서 불법성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예. 이번 국민의힘 선택은 윤석열을 지키지도 못하고 궁극에 가서는 국민의힘마저 거대한 정랑에 쓰러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지적에 대한 상황, 천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200% 지금 서동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론의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수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정말 국민과 헌법이 아니라 당론과 정치적 계산을 우선한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안 오신 분들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담화를 냈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사실상 퇴진 시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 내 하야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를 조기에 배제한다는 이야기이며 조기라면 또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천 대표님? 지금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얘기, 그냥 불가능한 얘기를
제대로 된 검토나 생각도 없이 그냥 마구 짓거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당장 오늘도 국방부가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나 적법한 방식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안 됐는데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 국군 통수권자 권한 뺐으면 그것도 내란이고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 무슨 궁정 쿠데타 같은 걸 하겠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국민 앞에 총리랑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말 입을 닫고 용서를 빌고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예. 신나 보여요. 아니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여당 대표의 권력이 더 커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거 그냥 정신 나간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이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공동 담화, 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거다. 당 대표하고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전하원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첫째, 대통령 직무집행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합의로 정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탄핵 말고는 없는 것이지요. 5천만 국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분명해요.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이 현실로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권력 행사를 자제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 높습니다. 하지 못하게 해둬야지요.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두었다가 언제든 다시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 사의를 수리했다거나 계엄 발동 이후 그 전후의 정황을 자세히 밝혔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경질하고 후임자를 발령하는 등 대통령은 지금도 권한 행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와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매우 반헌법적인 발언이지요. 이런 발상이. 저는 뭐 이게 검사스럽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던데요. 누구도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되더라도 6개월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 자진하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탄핵합니까? 그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제2의 계엄이건 북한과의 국지전 도발과 같은 사고를 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요.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가 아주 바보스러운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서 국격은 한없이 추락했고 우리 국민은 우리 민주주의가 안전할 것인지 걱정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건데요. 예. 이런 윤석열에 대한 제재 내지 처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차적 제재가 바로 탄핵이거든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근신하다가 6개월 후에 가방 싸들고 자기 속 달려 걸어 나오는 거 이거 허용할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14일 다시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잠깐 호흡을 두고 어떤 걸 민주당 입장에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11일 날 발의해서 14일 날 표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야당에서는 탄핵안을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한번 탄핵안을 발의해서 표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회기 내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것도 부결되면 일주일 단위로 임시회를 계속 소집해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허용될 수 없는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발의를 한 이상 반드시 가결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한 준비들이 좀 더 철저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같은 거대 정당이 국민의 분노만큼만 행동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야당은 어떻게 해야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이번 주 한 5일, 6일 남은 시간 동안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할 거라고 보시고 또 준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계속해서 그 국군 내에 또 경찰 내에 당시 계엄 당시에 이 내란 상황에 관련한 진술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모을 것이고 그리고 계엄 과정에 있었던 일들 밝혀내기 위해서 상설특검 그리고 나아가서 국정조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할 것이고 특히 지금 여당에서 계속해서 탄핵이 아니라 6개월 하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총리 및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이 사실 가능하지 않다. 이미 모두가 내란 공범이다라는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작업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서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국민 여론에만 기대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치밀한 물밑 접촉들이 필요한 국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작업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 특히 계엄 해제에 동의했던 의원들에 대한 보다 좀 심도 있는 접촉과 협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천 의원님도 직접 설득 작업하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통령의 짧은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 3분 만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세요, 천 대표님? 이거는 그냥 둘 사이의 협잡인 거죠. 한동훈 대표는 당장 쫓아내지는 않게 해드릴 테니 결국 권력을 나한테 넘겨라 라는 것이고, 대통령은 아마 싫겠죠. 한동훈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소통령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은 내란의 황태자가 된 거죠. 본인이 직접 내란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내란 수괴의 임기를 늘려주면서 결국 그 과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런 협잡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동영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워딩을 했을 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탄핵 가결로 돌아선 거 아닌가, 저렇게 되면 결국 저 당이 분당될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고 이어서 임기를 포함해 전국 운영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니까 한동훈 대표가 즉각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아까 최나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탄핵을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동의하시나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윤한 갈등이 격화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가 무대 주인공으로서는 일막이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무대 주인공으로 선다 하더라도요, 주인공으로 데뷔하는 첫 장면부터 탄핵 반대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다라는 국민적 평가를 안고 주인공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코 한동훈 대표에게도 유리하지도 않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 의원님, 그렇다면 이 최근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는 한동훈 대표 중심의 권력 재편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이것 또한? 아니요. 저는 이제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 사태가 한동훈 대표 중심 권력 재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닐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사퇴를 발표하고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수투표로 추경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고,
그 이후로 그 중진들이 나서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뒤로 빠지려고 하는 상황 정도인 것 같고 이게 의식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좀 몰아주는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지금 한동훈과 추경호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추경호라고 하겠습니다. 사퇴를 했음에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조금 방송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동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뭔데 대통령 행세하냐.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얘기했죠. 네가 네. 뭔데. 딱 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지분간 제대로 못하고 날뛰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석에서 거김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 주류, 특히 친윤들의 생각은 예. 대통령이 당에 위임한다라고 한 거는 그 친윤들, 그리고 친윤들을 대표하는 추경호 의원한테 힘을 실어준 거지 대통령이 좋아하지도 않는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다. 한동훈 대표 혼자 착각해서 날뛰고 있는 거다라고들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력 재편까지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상계엄령에 대한 수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직된 상태지만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은 앞서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간 숱하게 보도가 되었지만 명백히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난입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이 아니라 그냥 친위 쿠데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의 통치행위 때문에 사법적 심사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미 헌법 교과서에서 사라진 과거 이론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너무 고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논의 변청 과정을 잘 좀 모르고 있는가 본데요. 예. 그건 지금 이 시기에 이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첩사를 압수수색했고, 곽종근 전 특수수련 사람고양에 대한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김용현이 내란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김용현은 내란을 실행한 사람인데 그 내란 행위를 직접적으로 발표하고 이끌었던 윤석열이 뭐 이게 혐의가 없다 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는 전혀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가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도 처벌했습니다. 그때 법학자들이 초반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런 주장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 행위도 다 저희 처벌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완료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나라에서 실패한 쿠데타는 당연히 처벌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이 예외적으로 된다라고 규정한 취지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그냥 그 대통령 지지층 달래기 그냥 용어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 예, 일단 이제 각 기관들이 다 이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너도나서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좀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닐까 우려가 있지요. 예. 지금 이제 검찰 특수본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SNS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용산의 김재현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검사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인적 관계 등을 들먹이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하고 한동훈의 이중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은 내란 사건에 직접 수사권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한테 맡기기에는 공수처는 조직이 너무 적고 취약해서 이 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는 뭐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 부분 혼선을 좀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화도 좀 따로 해야 할 것이다. 탄핵은 탄핵대로 논의하고 예. 수사 혼선 조정은 또 그것대로 논의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그 내란죄 특검법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예. 특검을 통해서 수사 범위들을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좀 긴박하게 움직여서 빨리 가닥을 좀 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천 대표님은 수사 혼선 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서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은 각 수사기관이 이렇게 각 수사기관의 명운을 걸고 경쟁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검찰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라고 편을 들거나 부실 수사하면 검찰청 폭파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명운을 걸었다라고 저는 뭐 추측은 하고요. 예. 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도 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본인 기관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신병 확보를 먼저 하는 수사기관이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각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인데 예. 그렇게 본인들이 주도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서둘러서 윤석열 구속해라. 그러면 윤석열의 신병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내란 수괴를 쥐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 또 그런 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 정도의 결단이나 용기나 충분한 수사, 증거 확보가 됐다면은 대통령 신병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아마 더 두각을 나타낼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는요, 비상계엄령 사태에 이은 뭐 탄핵 사태 때문에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들에 미칠 영향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지역민들께 좀 죄송하지만은 대통령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이 정부가 뭔가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게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예산 지금 뭐 김영록 지사나 우리 뭐 노광규 시장 뭐 많은 분들 다 애타는 거는 알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역 예산 증액해가지고 합의 처리하는 거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 차라리 빨리 되고 이게 질서 있게 뭔가가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당이 이런 식으로 뻗대면서 하야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장기화될 것이고 예산도 쉽지는 않을 거다 보여집니다. 일단 지역 현안 처리가 밀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네, 뭐 안타깝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예, 12월 3일 낮까지만 해도 단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지금은 통상적인 일처리는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신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걸 기대할 수도 없고요. 용산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챙길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더욱이나 계엄령 포고문에 전문의 차단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의사들이 흥분해서 여야정 협의도 응할 리가 없고 이래저래 이제 의대 신설 문제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어느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요. 딱 시계제로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수상권 특별법도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특별 재심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를 했지요. 그러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난리가 난 것이니까 이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2월 9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